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수입차 전시장 한쪽에는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고급 SUV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실내, 부드럽게 힘을 전달하는 V형 6기통 엔진, 그리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완성도까지 갖추고 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제 딜러들이 이 차량들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보다 오히려 한 번만 운전해보세요 라며 설득에 가까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차량은 결코 경고등이 끊임없이 켜지고 서스펜션 수리비가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가 많은 SUV가 아니다. 애초에 수십만 킬로미터를 버티도록 설계된 내구성을 핵심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이다. 대략 40만 킬로미터에서 56만 킬로미터까지도 충분히 주행 가능한 수준이다. 여기에 고급 가죽 마감, 다양한 편의 기능, 그리고 과거에는 아파트 한 채 값에 가까웠던 가격대의 감성까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천만 원 이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량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서 20년 넘게 다양한 차량을 다뤄보면서 엔트리 모델인 토요타 커랄러부터 풀옵션 사양의 토요타 랜드 크루저까지 경험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지금 중고 프리미엄 SUV 시장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약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기본 사양의 토요타 RAV4를 선택한다. 직물 시트의 옵션도 거의 없는 차량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 서 있는 프리미엄 SUV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 이 차량은 비슷한 수준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열선 가죽 시트, 내장 내비게이션, 그리고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가격은 약 600만 원 가까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이런 차량들의 감가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기회가 된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다. 오늘은 지금 기준으로 약 1천만 원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구성과 완성도가 검증된 프리미엄 SUV 5대를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오랜 시간 실제로 운용되며 검증된 모델들이고 수십만 킬로미터를 문제없이 주행하면서도 기본적인 유지 관리만으로 충분히 버텨낸 차량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델은 특히 더 집중해서 다룰 생각이다. 현재 중고 프리미엄 SUV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격 대비 가치라는 기준에서 가장 뛰어난 선택지라고 판단되는 차량이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 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인피니티 FX35다. 혹시 이 차를 처음 들어봤다면 바로 그 점이 이 모델이 지금 리스트에 올라온 이유다. 과거의 인피니티는 이 차량을 단종시키고 이름을 인피니티 QX70로 바꿨다가 몇 년 뒤 아예 라인업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그 결과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이 차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대략 7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상태에 따라 500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그 가격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갖춘 프리미엄 스포츠 SUV를 만날 수 있다는 건 꽤 흥미로운 일이다. 자연흡기 방식의 3.5리터 엔진은 연식에 따라 약 275마력에서 303마력까지 출력을 낸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보닛 아래에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VQ 시리즈, 그 중에서도 닛산 VQ35 엔진가 탑재되어 있다.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다. 이 엔진은 단순히 튼튼한 수준을 넘어선다. 오어즈즈 10베스트 엔전즈에 무려 14년 연속 이름을 올렸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 터보가 없는 자연흡기 구조라 구조적으로 복잡성이 낮고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타이밍 체인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 벨트 교체 같은 큰 비용 지출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일부 경쟁 모델처럼 16만 킬로미터를 넘겼을 때 수백만 원 단위의 정비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과는 확실히 다르다. 얼마 전 실제로 이 차량을 타고 온 고객이 있었다. 2008년식 FX35였고
주행거리는 약 31만 7천 킬로미터 수준이었다. 엔진과 변속기 모두 출고, 당시 그대로였다. 차를 바꿔야 할 시기인지 확인하러 온 상황이었는데 점검을 마친 뒤 내가 한 말은 단순했다. 지금 당장 교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고객은 그대로 차를 몰고 돌아갔고 지금도 문제없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이 차량은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닛산 계열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쉽다. 발전기 교체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 워터펌프는 약 45만원 선에서 해결된다. 비교를 위해 같은 시기에 BMW X5를 보면 워터펌프 하나만 교체해도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주행 감각 역시 이 차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일반적인 SUV라기보다 스포츠 세단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스티어링 반응은 날카롭고 코너에서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버틴다. 운전 자체가 즐거운 차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게다가 디자인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여전히 세련된 인상을 준다. 실제 연식보다 더 신형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다. 구매를 고려한다면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의 모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점검 시에는 밸브 커버에서 오일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주행 차량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수리 비용 자체는 크지 않다. 사륜구동 모델이라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꼭 테스트해봐야 한다. 또한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가격 협상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소다. 이 차량은 어떤 사람에게 잘 맞을까? SUV의 실용성에 스포츠카에 가까운 주행 감각, 그리고 프리미엄 옵션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대신 3열 시트나 대형 적재 공간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선택지를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반대로 연료 효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이 차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연비는 대략 리터당 7에서 8km 수준으로 경제성을 우선하는 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에큐러 MDX이며 특히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생산된 세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이 모델은 지금 중고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3열 프리미엄 SUV 중 하나다.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면 주행거리 약 20만 킬로미터 이하 기준으로 대략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이 가격에 3열 시트를 갖춘 한 패밀리 SUV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이미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차의 기반이다. 에큐러는 한더의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기반을 공유한다. 동일한 플랫폼, 유사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도 같은 수준의 품질 기준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이 차량은 한더 파일럿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다듬은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이다. 내구성 측면에서도 이 모델은 상당히 안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정비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동급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연간 유지 비용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약 4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경쟁 모델들은 대략 6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매년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셈인데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꽤 크게 체감된다. 고장 발생 확률 역시 눈에 띄게 낮다. 약 8% 수준으로 비슷한 프리미엄 SUV들이 10%를 넘기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안정적이다. 실제로도 예기치 않은 문제로 정비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이 차량의 신뢰도를 잘 보여준다. 보닛 아래에는 3.7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VTC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이 조합은 오랜 시간 검증된 구조로 큰 스트레스 없이 장거리 주행을 소화할 수 있는 설계다. 실제 오너들 사이에서는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면서도 엔진을 열지 않은 사례들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오너는 2013년식 MDX로 45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고장 없이 정기적인 관리만으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사례는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이 모델에서는 꽤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SHAWD 시스템이다. 단순히 미끄러질 때만 후륜에 동력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좌우 바퀴의 토크를 능동적으로 배분해 코너링 성능까지 끌어올린다. 실제로 운전해보면 대형 SUV라는 느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요소가 있다. 이 차량은 타이밍 체인이 아닌 타이밍 벨트를 사용한다.
따라서 약 16만 킬로미터 전후로 교체가 필요하며 워터펌프와 텐셔너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약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이 작업이 완료된 차량이라면 오히려 장점이 된다. 추가 비용 없이 다음 사이클까지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량을 볼 때는 정비 이력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16만 킬로미터 전후에서 벨트 교체 기록이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시운전 과정에서는 약 시속 50에서 60km 구간에서 변속 충격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 현상은 비교적 알려진 특징이며 대부분 미션 오일 교체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료 품질도 중요한 요소다. 이 엔진은 고급유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낮은 품질의 연료를 사용했다면 카본 축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상태도 꼭 체크해야 한다. 일부 차량은 오일 소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전 차주가 이를 꾸준히 관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렉서스 GX 470이며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들이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한 단계 위로 넘어간다. 이 차량은 단순한 도심형 SUV가 아니라 구조부터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토요타 4러너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파워트레인은 토요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 계열에서 가져왔다.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 중앙 디퍼렌셜 락, 그리고 4.7리터 자연흡기 V형 8기통 엔진까지 이 조합은 오프로드를 위한 정석 그 자체다. 이 차의 핵심은 바로 토요타 EUZFE 엔진다. 이 엔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미 이 차량의 가치를 이해했을 것이다. 주철 블록과 알루미늄 헤드로 구성된 전통적인 구조의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차량의 다른 부품보다 훨씬 오래 버텨낸다. 실제로 50만 킬로미터를 넘긴 뒤에도 큰 문제 없이 계속 운행되는 사례를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터보도 없고 복잡한 직분사 시스템도 없다. 오직 검증된 자연흡기 구조 하나로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이다. 이런 차량이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태와 주행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가격대는 분명히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 차량이 주는 가치는 단순하다. 토요타 랜드 크루저급의 내구성과 구조를 가지면서도 실내는 렉서스다운 고급감을 제공한다. 그런데 가격은 일반적인 중고 닛산 로그 수준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합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실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낡아 보이지 않는다. 열선이 적용된 가죽 시트, 일부 트림에서는 마억 레빈선 오디오 시스템, 천연 우드 트림, 그리고 다양한 전동 조절 기능까지 갖춰져 있다. 단순히 겉모습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내구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엔진과 결합된 5단 자동 변속기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 이 변속기는 이미 다양한 토요타 SUV와 픽업 트럭에서 검증된 구조로 내구성과 안정성이 매우 높다. 정비 역시 어렵지 않아 경험 있는 정비소라면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구매를 고려한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우선 타이밍 벨트 상태다. 교체 이력이 없고 주행거리가 약 14만 킬로미터를 넘었다면 워터펌프와 텐셔너를 포함해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하나는 하부 볼 조인트다. 이 플랫폼에서 비교적 자주 교체되는 소모품으로 비용은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수준이다.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반드시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차체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하강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 서스펜션을 유지할 경우 한쪽 교체 비용은 약 40만 원 정도이며 일부 오너들은 유지비 절감을 위해 일반 코일 스프링으로 교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약 25만 원 정도로 해결 가능하다. 이 차량은 어떤 사람에게 잘 맞을까? 진짜 오프로드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토요타 특유의 내구성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가격이 아직 100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량의 진짜 가치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핑이나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서 이 차량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의 흐름은 빠르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에큐라 RDX이며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생산된 세대다. 이 차량은 시장에서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정비사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신뢰성 측면에서는 동급 최상위로 꼽히는 모델이다. 단순히 상위권이 아니라 실제로 동급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 세대에서 에큐러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선택을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터보 4기통 엔진을 과감하게 제외하고 다시 자연흡기 V형 6기통 엔진으로 돌아간 것이다. 3.5리터 배기량에 약 280마력을 발휘하는 이 엔진은 여유로운 출력과 함께 장기적인 내구성을 목표로 설계됐다.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는데 이 구성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숫자 경쟁보다 중요한 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이 세대 초기 모델 기준으로 주행거리 약 13만 킬로미터에서 18만 킬로미터 사이의 차량을 대략 1000만 원 전후로 찾을 수 있다. 이 가격대에서 과거 신차 기준 약 3천만 원에 가까웠던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가죽 시트,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등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기대하는 요소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고 전체적인 완성도 역시 한더 특유의 견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엔진 구조다. 이 차량은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특정 주행거리에 도달했을 때 큰 비용을 들여 교체해야 하는 벨트 방식과 달리 장기적으로 유지비 부담이 훨씬 적다. 기본적인 관리, 예를 들어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교체, 그리고 변속기 오일 관리 정도만 꾸준히 해주면 충분하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더 이해가 쉽다. 2014년식 RDX를 약 27만 킬로미터 시점에서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차량은 일상적인 출퇴근과 장거리 주행을 꾸준히 반복하며 사용된 상태였다. 몇 년 동안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리 비용은 총합이 약 1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 안에는 휠 베어링과 엔진 마운트 교체가 포함되어 있었다. 차량 상태를 점검한 뒤 앞으로도 충분히 더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너가 놀랐던 기억이 있다. 연간 유지비 측면에서도 이 차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평균적으로 약 40만 원 정도 수준이며 이는 머세이디즈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야. 해당 브랜드들은 연간 유지비가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차이는 꽤 크게 느껴진다. 결국 이 차량은 프리미엄에 가까운 편안함을 제공하면서도 유지 비용은 일반적인 한더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구매를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 우선 사륜구동 모델이라면 후륜 디퍼렌셜 오일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색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타는 냄새가 난다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스템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 반응 속도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일부 초기 모델에서는 화면 반응이 느린 경우가 보고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디스크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차량 무게와 출력 특성상 전륜 브레이크 마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오너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 상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렉서스 RX 350이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생산된 세대다. 이 모델은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SUV를 1000만 원 이하 예산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자주 추천하는 차량이다. 이 세대 RX는 현재 중고시장에서 가격 대비 가치라는 기준으로 보면 거의 교과서 같은 선택지야. 그런데도 이 가격대에서는 의외로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한다. 보닛 아래에는 토요타 EGR-FE 엔진가 탑재되어 있다. 이 엔진은 토요타 하일랜더, 토요타 캠리 V형 6기통 모델, 그리고 렉서스 ES350 등 다양한 차량에 사용된 검증된 유닛이다. 즉, 오랜 시간 동안 개선과 테스트를 거치며 완성도가 높아진 구조라는 의미다. 출력은 약 275마력 수준이며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는 설계로 장기적인 유지비 부담이 적다. 또한 자연흡기 방식이라 복잡한 터보 시스템이 없고 연료 분사 방식도 포트 분사 구조를 사용한다. 이 덕분에 최신 직분사 엔진에서 흔히 발생하는 카본 축적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차량 상태와 주행거리 기준으로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실제 오너들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뢰성 평가에서는 거의 최상위에 가까운 점수를 유지한다. 비교를 위해 같은 시기에 BMW X5를 보면 유지비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 해당 모델은 정비 비용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주요 부품 고장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 차이는 차량을 보유한 첫 해부터 바로 체감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하다. 한 오너는 약 18만 킬로미터 주행된 RX350을 구매한 뒤 추가로 약 8만 킬로미터를 운행했는데 비정기 수리 비용이 총합 약 25만 원 이하에 그쳤다. 또 다른 오너는 26만 킬로미터를 넘긴 상태에서도 차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정기적인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 모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여러 대를 점검했는데 이 차량들의 총 누적 주행거리는 100만 킬로미터를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리가 필요했던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대부분은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필터 교체 같은 기본적인 관리 수준에 머물렀다. 6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 감각을 제공하며 이미 충분히 검증된 구조다. 기본 트림에서도 가죽 마감, 뛰어난 방음 성능, 직관적인 실내 구성까지 갖추고 있어 운전하는 순간부터 편안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이 차량의 강점이다.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한 단계 위급 차량을 타는 듯한 승차감을 만들어낸다. 장거리 주행에서 특히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도 있다. 먼저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의 오일 라인이다. 2010년부터 2012년 모델까지는 고무 재질 호스가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개선된 금속 라인으로 교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체가 안 되어 있다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야 한다. 이 부분을 방치하면 오일 누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견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라면 오일 쿨러 라인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역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자 장비 전반을 테스트해야 한다. 전동 트렁크, 멀티미디어 시스템, 터치스크린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응 속도나 작동 상태는 차량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은 내구성을 고려해 잘 설계되어 있지만 차량 연식을 감안하면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나하나 대충 넘기지 말고 버튼 하나부터 기능 하나까지 직접 작동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쌓이면 차량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타이어 상태다. 특히 앞쪽 타이어가 고르게 닳지 않았다면 휠 얼라인먼트가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고 수리 비용 자체는 크지 않지만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차량은 어떤 사람에게 어울릴까? 솔직히 말하면 1,000만 원 이하 예산으로 신뢰할 수 있는 SUV를 찾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출퇴근용으로도, 가족용으로도, 장거리 이동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이다. 화려함보다 실용성과 내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꽤 흥미로운 균형을 만들어낸다. 렉서스 수준의 편안함, 토요타의 검증된 구조, 그리고 한더에 가까운 유지 비용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가격은 훨씬 단순한 대중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불균형이야말로 지금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까? 만약 3열 시트가 꼭 필요하다면 이 차량은 적합하지 않다. 그 경우에는 에큐러 MDX나 토요타 하일랜더 같은 모델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반대로 험로 주행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면 렉서스 GX470가 더 맞는 선택이다. 그리고 적재 공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이 모델은 오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RX는 기본적으로 5인승 구조의 적당한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는 차량이지 대형 화물 운반을 위한 용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대는 공통점이 있다. 대중적인 관심에서는 비켜나 있지만 실제로 차량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검증된 선택지라는 점이다. 인피니티 FX35는 퍼포먼스와 VQ 엔진의 조합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에큐러 MDX는 넓은 공간과 편안함, 그리고 한더 기반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다. 렉서스 GX470는 토요타 랜드 크루저 계열의 구조를 바탕으로 진짜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한다. 에큐러 RDX는 동급에서 신뢰성 기준을 끌어올린 모델이다. 그리고 렉서스 RX350는 전체 중고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택지 중 하나다. 이제 당신은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됐다. 약 1,000만 원 이하 예산으로도
훨씬 더 비싼 차량들보다 오래 탈 수 있는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에 누군가가 직물 시트에 CVT가 들어간 기본형 크로스오버를 추천하려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된다. 바로 옆에는 가죽 시트, 자연흡기 V형 엔진, 체인 구동 구조까지 갖춘 진짜 프리미엄 SUV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선택 기준이 마음에 든다면 채널을 구독해보자. 앞으로도 실제 가치가 있는 차량과 단순히 마케팅으로 포장된 모델을 구분하는 내용을 계속 다룰 예정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로 반응을 남겨줘도 좋다. 차를 잘 관리하면 그 차는 반드시 그만큼의 가치로 돌아온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보자.